안녕하세요. 언제나 김민아가 필요한 남자 김준우입니다. 김준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강상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저희 김준우의 야망 방송에 최초로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저희와 함께 지금 시사 유튜브계의 양대 스타트업 네. 올해 2024년 하반기에 시작한 정말 뒤늦게 유튜브를 시작한 동물을 한 분 모셔가지고 방송을 좀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최근에 프레시안에서 강상구의 시사콕이라고 하는 방송을 런칭하신 강상구 전 블라블라블라 여기 자막으로 뭐 대충 처리해 주시고 현 서울대 지리학과 대학원생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양대 스타트업. 네. 골목 상권이라는 얘기죠. 네. 근데 뭘 검색해야 나오는 거예요? 강상구의 시사콕 검색하면 그게 나와요, 채널이? 프레시안 TV. 프레시안이라고 검색해도 잘 안 나오고 프레시안 TV라고 해야 돼. TV. 프레시안 TV가 따로 있더라고요. 프레시안 TV. 프레시안 TV라고 정확하게 검색해야 나오죠. 그쵸. 프레시안이라고 검색하면 또 딴 게 나와요. 맞아요.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찾아가기도 어렵게 만들어놨는데 네. 그게 대단한 것 같아요. 그게 원래 이제 가난한 집은 골목에 가게가 있잖아요. 가난한 집이 골목에 네. 가게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아니, 잘 나가서 골목 찾아가기가 힘들어. 잘 나가서 2호점 낸 거잖아. 하여튼 그 프레시안 TV 이쪽은 이제 프레시안 쪽에서 다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냥 네. 진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네. 그쪽 우리 이제 고용주 우리 사장님이 하시는 대로 우리 김민하 평론가님도 매주 나오시고. 네. 저는 이제 토요일 날 가서 네. 맞아요. 토요일 날 가서 네. 별로 이제 중요하지 않은 사람 취급을 받고 있어요. 거기서. 아니 근데 중요한 실제로 사람은 중요한 사람은 내려 좀 너무 긴장하지 아니 이거 마시고. 아니 긴장이 아니라 마이크 바짝 대고 하라면서요. 안 해도 돼요? 좀 떨어도 돼요. 저도 네. 이게 훨씬 편해요. 조금 이렇게. 지금 한 3분 얘기했는데 허리가 너무 아팠어. 그러니까 네, 이거 마이크 옆에서 이거. 봐도 힘들어 네, 보여. 그러니까. 자 이렇게 합니다. 편하게. 네. 네. 그러니까 그 프레시안 TV에서도 네. 어찌나 시키는 대로 하는지 저는 정확히 시킨 네. 대로 해요. 시키는 대로만 딱 원고에 네, 있는 네. 대로만 딱 있는 그래서 대로만 해요. 제가 원고에 없는 소리를 막 하면 불안해해요. 그래서 왜 그럴까? 강상구는 왜 그럴까? 나중에 물어봤어요. MBTI 뭐냐고. 네, 끝에가 제이래요. 저희 극제이. 네. 제이래요. 극제이예요. 계획된 대로 안 되면은 그게 이제 스트레스인 사람. 근데 요새 이제 우리 김민아 평론가한테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뭘 배워요? 뭘 배우는지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데 일단은 김민아 평론가는 제가 봤을 때 약간 천재구나. 이런 생각이 천재다? 들어요. 예. 왜냐면 천재지변. 저는 그렇죠. 약간 천재지변에 가까워요. 근데 저는 이제 2022년 6월 1일 날 뭐가 있었고 이런 거 잘 모르거든요. 기억도 잘 못해. 저도 몰라요. 근데 이분은 그런 걸 다 기억하더라고요. 그리고 아니, 그런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뭐가 빠져 있는지 이런 거를 또 잘 찾아내더라고요. 대단하다. 그걸 몰랐어요? 아니 근데 저는 이제 이번에 알았죠. 저는 그런 거는 사실 잘 모르고 강상구는 언제 이제 나에게 화를 냈는가 이런 거. 언제 강상구가 가장 곤란해했는가 이런 거는 제가 잘 기억하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언제 불안해하는지 여기까지 합시다. 곤란해하는지. 나 냉정하게 얘기하면 강성구가 뭐가 문제였는지가 얘기하면 재미는 있을지 몰라도 사람들이 또 달아나. 그렇죠. 달아나죠. 지금 딴 얘기해야 돼. 너무 많은 진보의 부끄러운 부분들이 드러나기 때문에 네, 그건 얘기를 하지 않는다. 따로. 네. 그래요? 제 얘기를 하면 진보의 부끄러움이 드러나는 네, 겁니까? 그 상당히 좀 곤란한 알겠습니다. 얘기들이 많아요. 지난주에 저희가 100분 찍었어요. 네. 그래요? 네, 100분을 찍었는데 40분을 덜어냈습니다. 네. 네, 왜 그랬냐? 네. 저희가 목요일 날 찍고 금요일 날 송출을 하는데 네. 이재명 대표님이 저희도 이제 한 80만 원쯤 나올 거다. 요렇게 이제 예상을 했다가 틀린 거죠? 세간의 예상처럼.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좀 그대로 내기도 뭐 하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또 40분을 잘라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래서 가급적 모셨으니까 덜 자르고 이제 잘 순항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내일은 재판 없잖아요. 그렇죠. 내일은 없는데 네. 월요일 날 있습니까? 월요일 날.
그 위중교사. 25일 월요일 날 있어요. 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괜찮아. 이 방송은 그 전에 나가잖아. 아직 난 이제 예측을 안 할래. 틀려도 돼. 네, 그 예측만 안 하면 된다. 네. 근데 그게 이제 뭐 여러 가지 있지만 저는 그 이제 결과 보고 어떻게 보셨는지들 방송도 하셨을 거 아니에요. 지난주 금요일 날 선고 나고 토요일 날 방송했으니까. 그 공직선거법. 네. 그 방금 아까 예측 틀렸다고 말씀하신 거죠? 네. 그 예측 맞은 사람이 있어요? 다 틀렸다. 국힘? 한동훈, 주진우 그렇죠. 뭐 이런 분. 이런 분들 기대하고 있었으니까. 근데 제가 문득 그 궁금한 게 있는데 저 어디를 보고 해야 됩니까? 이게 두 분을 보고 하면 돼요? 아무거나 카메라 봐도 보고 돼요. 아무데나 근데 보고 지금 천장을 보고 하셔도 되고. 네. 그러니까 그냥 계획되지 않으면 불안해요. 이렇게. 그냥 정면 항상. 보세요, 정면. 네. 계획이 있으셔야 되네. 그 카메라 둘 중에 아무거나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카메라 봐요, 저기? 네, 좋아요. 카메라 보세요. 하여튼 1심 판결 나고 나서 어떻게 봤냐고요? 네. 법대 나오셨잖아요. 한 명은 그 변호사. 얘기 좀 하지 마. 법대 얘기 좀 하지 말고. 우리 방송 와서도 계속 법대 나왔다고. 네. 한 명은 변호사, 한 명은 법대. 자, 자동차 운전석에 앉아봤다고 해서 운전을 할 줄 아는 게 아니에요. 아니 아무튼 네? 앉아봤잖아요. 한동훈 대표님이랑 과 동기. 아니 제가 또 젊어 보이지 않아요? 아니 동기 아니에요? 근데 제가 동기죠. 제가 91학번이시고. 제가 선배예요. 한 학번 선배구나. 네. 한 학번 선배입니다. 제가 선배고 아마 나이로는 2년 제가 재수했으니까. 네. 그렇구나. 네. 그래서 이제 그 법대 나온 거 저는 좀 약간 흑역사라고 생각해요. 법대가 나오셨잖아. 법대 그러니까 적응을 못 하고 나왔어. 들어갔다 나오셨지. 선거에 출마하려면 써야 되잖아요. 네, 서울대 나왔는데 국법학과 나왔다고. 학점이 유현진 방어율이에요. 네, 그래서 네. 네. 유현진이 굉장히 잘했구나. 잘했죠. 네. 그래서 이제 그때는 그걸 다 예측을 못했고, 근데 민주당도 예측 못했잖아요. 대부분 그죠? 못했죠. 이재명 대표도 그날 아침에 네. 그 법원 들어가는 거 보니까 표정이 밝더라고요. 네. 근데 나오고 나서 얼굴을 보니까 저분 진짜 예측을 못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저는 뭐 그 판사가 그런 판결을 왜 했는가 이런 것보다. 그 판사가 그냥 그렇게 판단했나 보지. 그러니까 이거를 무슨 뭐 정치적 판결이다, 사법 살인이다, 막 이렇게 민주당 쪽에서 얘기하잖아요. 아니 민주당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왜냐면 정성호 의원 같은 경우도 인터뷰 보면 이 판결이 정치적 판결인 것 같지는 않다. 정치 판결. 정성호 의원만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네, 보니까 그리고 친명의 좌장격이고 저기 이재명 대표 연수원 동기인데. 네, 보니까 그 다음 날 최고위원회 막 이런 데서 다른 최고위원들 다 그렇게 얘기하고 하더라고요. 그 민주당의 딜레마가 있어요. 민주당의 딜레마가 겉으로는 사실은 그렇게 얘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자기들의 이제 이성이 작동을 합니다. 그렇죠. 판사를 비난하면 안 돼 지금. 왜냐면은 두 가지인데 첫 번째로는 판사를 비난하기 시작하면 이게 국민의힘이 원하는 구도 속으로 빨려 들어간다 이게 있어요. 왜냐면 한동훈 대표가 계속 장외 집회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그 집회 구도는 사실 김건희 특검을 요구하고 뭐 명태균 게이트에 대한 무슨 해명을 요구하고 이런 거였잖아요. 슬로건이 자체가. 근데 거기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가 그 집회는 판사 겁박 집회야 계속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왜 그 집회를 그렇게 규정하느냐,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그 집회는 판사 겁박 집회이고 이재명 방탄 집회였으면 좋겠다. 그래야 우리한테 유리하다. 이거를 원하는 거잖아요. 근데 민주당이 이런 이제 이 판결의 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판사 정치 판결했다, 판사가 나쁘다, 계속 이렇게 하면은 그 구도 속으로 자기들이 알아서 걸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판사를 막 비난하고 판사를 탄핵한다 그러고 이러면은 안 되겠다. 이게 이성이 작동을 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아직도 판결할 게 많이 남았는데 지금 괜히 비난을 해서 사법부를 뭐 자극할 필요가 있냐 이런 얘기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 두 가지는 이제 이성의 영역에서 하지 말자가 있는데, 근데 속마음이라는 거는 이제 정서, 감성의 영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이 속에서는 이건 정치적 판결이다. 이게 뭔가가 있는 것 같다. 이런 게 작동을 또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판결이 나온 직후에 토요일날 집회할 때 연단에 올라가서는 박찬대 원내대표 이런 분들은 정치 판사의 정치 탄핵이다 막 이렇게 외치기도 하고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 건데 전략 단위에서는 하지 말자라고 보고하고 하지 말자라고 의견 내고 진정을 시키려고 하는 그 국면이 있는 거죠 지금. 그렇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도 그 재판 결과가 왜 그렇게 나왔는가와 무관하게 민주당이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중요한데 1대1 구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잘못을 한 걸 따지면 명태균 게이트, 김건희, 윤석열 요 라인이 진짜 큰 잘못을 많이 했어요. 지금도 끝도 없이 나오잖아요. 예, 뭐 백화점처럼 온갖 상품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근데 백화점 모욕 발언입니다. 백화점은 질 좋은 제품을 내나요? 잠깐만 질 나쁜 제품을 내는데 어디 있습니까?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하는데 그러면 대통령이 뭘 잘못했느냐, 잘못한 게 맞느냐, 잘못을 했다면 어떤 잘못을 했느냐 이렇게 따지기도 바쁜데, 그렇죠. 예, 근데 그 일을 놓고요, 국민의힘 혹은 정부 여당 대 민주당 구도, 혹은 더 나가서 윤석열 대 이재명 구도 이렇게 가잖아요. 그렇게 하면 민주당한테 유리할 게 없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보기에 장외 집회를 나갔는데 나는 윤석열 대통령 하는 게 너무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장외 집회 나갔어. 그랬는데 이재명 대표가 나는 죽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뭐 그래 저렇게 어제 재판이 있었으니까 저런 심정이 들 수는 있겠죠. 그리고 그걸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사람들은 그러면 나는 윤석열이 싫어서 나온 것이고 윤석열 대통령이 그만두면 혹시라도 여러 가지 뭐 과정을 거쳐서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될 수도 있겠구나. 근데 나는 이재명 대표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나는 꼭 그런 건 아니야. 이런 사람들은 약간 주저할 수 있어요. 그게 이제 집회가 안 커지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분석한 사람들 꽤 있거든요. 이번 주에 한겨레 신문에 신진욱 예. 교수님이 쓴 칼럼이 이제 그런 내용이었죠. 그래요? 반윤이 반명 때문에 더 못 네. 커지고 반명도 반윤 때문에 못 커진다. 이 교착 예, 상태가 맞아요. 있고 그래서 이게 이 교착 상태를 어떻게 풀 건지가 되게 중요하다. 네, 그래서 이게 최근에 한 일주일 사이에 이 두 그룹이 적대적 공존관계다라고 하는 그 방식으로 설명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양쪽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은.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 구도를 어떻게 하면 벗어나가지고 대통령의 이 잘못된 점을 지적을 계속 해나갈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해야 되는데 민주당도 다 80만 원쯤 나올 거라고 예상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예측을 워낙 벗어나니까 초반에 진짜 막 욱했던 것 같아요. 욱해서 그런 구도를 벗어나야 되겠다는 생각은 좀 있다 했겠죠. 그날이나 그 다음날은 못하고. 근데 그날 한 2시간 반 동안 입장을 못 냈어요, 민주당이. 좀 당혹스러운 사태여가지고 네. 자기들끼리 회의하고 이랬는데 이게 그런 이제 전략을 어떻게 가져갈 거냐의 문제도 있고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거기 이제 당원층, 지지자층이 있는 거잖아요.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이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일단 이재명 대표가 지금 한 명은 법대 나오고 한 명은 변호사니까 법대 나오고 변호사인 이재명 대표님이 더 잘 아시겠죠. 그러네요. 네, 그런 건데 이제 제가 이제 얘기를 하면 1심에서 이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나왔잖아요. 그러면은 원래는 예를 들면 1심에서 이 대체적으로 이 여의도 인근에 있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이게 선거법 위반 사건이긴 한데 예를 들면은 뭐 공보물에다가 사기친 것도 아니고 공보물에다가 이력을 허위로 쓴 것도 아니고 뭐 재산을 뭐 허위 신고한 것도 아니고 또 선거운동 기간에 뭐 토론회나 이런 데서 뻥을 친 것도 아니고 돈이 뭐 관계된 것도 아니고 한데 그러니까 흔히들 이렇게 생각했다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여의도 인근에서 이게 그런 건데 이 뭔가 말을 가지고 이렇게 한 건데 이게 뭐 많이 나와봐야 예를 들면은 100만 원 이상 나와봐야 뭐 150만 원, 200만 원 나오려나 이렇게 나오면 1심에서 그렇게 나오면 2심 가가지고 깎아가지고 100만 원 이하로 뭐 하고 뭐 이런 시나리오도 있겠지. 그러니까 1심에서 만약에 사법부가 충격을 줄 만한 판결을 한다 해도 그거는 100만 원 이상이 어느 선일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건데 그게 아닌 거잖아요. 즉 무슨 말씀 드리는 거냐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면은 깎아도 2심에서 깎아도 100만 원 이하 나오기는 어려운 거잖아요. 유죄가 난다는 전제를 놓고 보면은 우수 변호사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만약 깎아도 그런 건 어려운 거 아닙니까? 우수 변호사 쉽지 않죠. 그렇잖아요. 쉽지 않잖아요. 네. 아, 우수 변호사예요? 네, 저 뒤에 보세요. 우수 변호사 김준우라고 써있어요. 우수은 변호사. 그렇군요. 네. 우수 변호사. 그러니까 함부로 지금 대할 분이 아닙니다, 이분 지금. 상당히 우수하네요. 네. 우수 법대 졸업생은 아니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그렇죠? 저도 아니에요. 네. 그 우수 변호사하고 법대 졸업생이지만 제가 우수 변호사가 됐다는 게 현재 법조계 위기라는 뜻이에요. 현재 지리학과 대학원생. 근데 이제
그런 상황인데 예. 그러면은 지지자들이 봤을 때 예. 이재명 대표를 너무 좋아하는 지지층이 봤을 때 가령 이제 네이버 카페 이제 재명인의 마을 이런 데서 봤을 때는 혼란이 있는 거예요. 이 판결이 나오자마자. 그러면 이재명 대표는 대권에 못 가나?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이 혼란에 빠진 상황에서 당에 지금은 어쨌든 민주당은 이재명의 민주당이잖아요. 일극 체제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럼 이 사람들이 어쨌든 당의 정치적 동력의 상당 부분인데 이 사람들이 이완되거나 또는 일부가 와해되거나 이럴 경우에 민주당의 정치적 동력이 상당 부분은 상실되는 거잖아요. 그럼 민주당의 고민거리가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이게 1차적으로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긴 시간 퇴의를 하고 나서 이재명 대표가 바로 이제 기자들한테 얘기하는 게 지금 기자들이 물어보는 거죠. 좀 지금 당 상황이 혼란스러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혼란 없다 얘기를 하고 그 다음날에 집회 나와가지고 이재명 팔팔하게 살아갖고 왔습니다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최민희 의원이 비명계 움직이면 죽는다 얘기하고 이 얘기가 그 발언은 좀 과했던 것 같아. 당연히 과하죠. 예. 그렇게 나오는 이유가 그거 보는 거거든요. 이 지지층이 흔들려가지고 지지층이 와해되거나 또는 이 틈을 타서 비명계가 움직여가지고 권력 투쟁이 시작이 되면 권력 투쟁이 시작하면 당연히 이제 이 국민의힘 보세요. 국민의힘이 한동훈 윤석열 싸우니까는 윤석열 지지율이 떨어지고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러한 상황을 의식해가지고 이제 그런 발언이 나오고 이렇게 가는 건데 앞서 얘기했듯이 그건 이제 내부 사정을 보고 이제 하는 행동들인 건데 그 나름의 무슨 이유가 자기들이는 있겠지만 밖에서 보면은 그것 때문에 예를 들면은 이 난국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판결이라는 거는 결국은 어쨌든 간에 지금 관철시켜야 될 거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2심에서 무조건 무죄를 받는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걸 난국을 돌파하려면은. 근데 무죄를 받는 거는 밖에서 얘기해갖고 될 게 아니고 법리적인 거를 공략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뭐가 됐든 간에. 그쵸. 그걸 그래서 세련되게 법리적으로 뭘 디테일하게 해가지고 해결하는 쪽으로 가야 되는 거고 밖에서 얘기하는 거는 이재명 대표 얘기를 할 게 아니고 그런 얘기는 다 쳐내는 것이고 이재명 대표 얘기를 해야 될 게 아니고 특검은 어떻게 됐어요? 한동훈 대표 특검 왜 얘기 안 합니까?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명태균 씨 얘기 계속 나오는데 오늘도 무슨 이 뉴스를 따라가기도 힘들어요 지금. 그렇죠. 명태균 씨 얘기 계속 나와가지고 토요일 큰일 났어요. 토요일에 지금 뭘 해야 될지. 우리 방송 얘기하는 거죠? 네, 프레시안 TV. 왜 남의 방송 걱정을 네. 여기서 해? 강상구의 시사 네, 네. 지금 큰일 났어요 지금. 네. 머리가 터집니다. 근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명태균 씨에 관련된 거 어떻게 해소할 겁니까? 매일매일 이걸 미뤄야 되는데 이걸 이재명 뉴스로 덮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한동훈 대표든 이재명 뉴스로 이걸 덮고 싶어 하는데 그래서 이걸 정확하게 밖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이렇게 가야 된다. 요걸 잃어버리면은 오히려 문제가 된다. 이거를 정확하게 가닥을 잡아야 되는데 초반에 이제 그 생각을 못했다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내부의 그 사정을 신경 쓰느라 이 사람들이 민주당 사람들이 그런 것에 의한 혼란이 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 공직선거법 재판 결과 나오기 전에 민주당 의원들이 방송 나와서 하는 얘기 들어보면 막 그 방송에서 법리 얘기를 해요. 상식이 있는 재판부라면 이거는 의원직 상실형이 나올 수가 없어. 이런 취지로 막 얘기하고 어떤 분은 그러니 이건 아무리 살펴봐도 무죄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아니 저분들도 왜 판사처럼 생각하지?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이걸 판단을 하면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저처럼 극-J는 그런 거를 뭐 이번에 꼭 80만 원 나올 거다 150만 원 나올 거다 이렇게 생각 안 해요. 그냥 경우의 수 1, 경우의 수 2, 경우의 수 3 이렇게 해갖고 그 이후에 어떻게 대응할 건가를 다 만들어 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안 만들어 놓고 누구 하나도 제가 봤을 때는 그 경우의 수에 대해서 얘기를 안 했을 것 같은데 그냥 다 우리 다 뭐 그 정도 나오는 거 아니야? 그러면 이번에 지금 민주당의 모든 의원들을 선당 후사가 없다고 지금 광역 저격을 했어요 지금. 아니요 저는 자기 생각만 당 전체 전략 짜는 나라면 없다. 저는 그러니까 극-J면 그럴 수도 있었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피다. 민주당의 선당 후사가 없다. 네. 그래서 이제 이 피드라. 근데 그러고 또 있어요. 우리 근데 막 피해요. 그래요? 안 그래도 막 내 지금 약간 피 사이에서 힘들어 죽겠고 그다음에 김민아 평론가 목소리가 이렇게 정말 우렁차네요. 네? 귀가 아파 죽겠어요. 오른쪽 귀가 지금 아까부터. 크게 할 수 있어요. 문제는 그거죠. 국힘이 그러면 이제 특검이든 개헌이든 받아줄 이유가 사라지고 저 봐라 이걸 기화로
이 교착 상태를 그냥 지속시키자라고 판단할 개연성이 국민의힘 지도부가 높고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동아일보가 지금 반사이익을 챙기지 말고 특검을 해야 된다라고 저격을 했어요. 네. 근데 동아일보 근데 뭐- 같은 경우는 신문의 요구가 이제 특검까지 가는 거고, 근데 이제 중앙일보, 조선일보 요런 신문들은 특검까지는 안 가지만 그 걱정을 하는 거는 똑같이 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원래는 윤석열 대통령한테 이것도 해주세요, 저것도 해주세요. 김건희 라인도 정리해주세요. 김건희 여사 활동 중단해주세요. 그다음에 무슨 특별감찰관을 받아주세요. 그래서 의총 열어가지고 특별감찰관을 하자 결정했지 않습니까? 예언이 맞았잖아요. 아 예언이 네. 그것도 예언이라고 합니까? 예언이었어. 근데 아마 모여서 하자 특별감찰관을 하자 이렇게 하고 끝나지 않을까요? 특별감찰관을 하기로 했다 이렇게 하고 끝나지 않을까요? 하자. 근데 원래 안 한다고 한 적도 없는데 안 하기로 한 적은 없지만 했다. 하여튼 하자. 그다음에 그 연동을 특별감찰관하고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하고 연동을 하지 말자라 그런 것까지는 했지만 또 별도의 법을 만들어갖고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거 받을래 안 받을래. 그게 연동을 안 하는 거랑 하는 거랑 무슨 차이지? 이런 생각도 들지만 아무튼 간에 뭐 하자 이렇게 했는데 그럼 그 다음 스테이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한동훈이 욕을 하는 것도. 근데 그거는 지금 일단은 다 밀어놓고 한쪽에서는 게시판 논쟁을 하고 있고 그렇죠. 게시판 너네 가족이 아니야 이걸 하고 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이재명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그러면 요구하면서 뭔가를 윤석열 대통령한테 요구하면서 김건희 여사 변수를 뭔가 통제하거나 뭐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요 분위기는 없어지고 이 연말 지나서 한 내년 초까지는 이재명이 어쨌습니다. 이재명 요 분위기로 가면 그러면 뭔가 반사이익을 얻어서 그래도 뭐 어느 정도는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도 복구되고 국민의힘의 정당 지지율도 어느 정도 오르지 않을까? 그러니까 보수 지지층이 어느 정도는 거봐 역시 이재명 정권 되면 안 되는 거였어. 유죄 나오잖아. 징역형 나온다니까. 이러면서 복구가 될지 모르지만 그 이상은 없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을 한단 말이에요 지금. 근데 제가 볼 때는 그 걱정을 누가 해요? 조선일보, 중앙일보, 조선일보, 이런 중앙일보가? 사람들이, 네. 지금 그래서 진정한 보수를 네, 생각하는 그래서 사람들이네요. 정신 차려 네. 막 이러고 있는데 네. 근데 제가 이렇게 보면은 한동훈 대표도 그렇고 국민의힘이 그 이재명을 외치는 그 정치적인 그 영역 있지 않습니까? 공간 그 이상의 공간을 지금 창출할 수 있는 여유가 지금 없는 것 같다. 일단 민주당은 지난번 총선 때 막 이런 얘기 다 해도 돼요? 괜찮아요? 잘라줄게요. 네. 아니 지난번 총선 때 뭐 이재명 대표가 그 말을 순화해서 해야 되겠다. 그래도 자기 친한 사람들 위주로 공천했잖아요. 그 말 안 듣는 사람들은 강상구 애증의 대상 박용진 이런 사람 그런 사람들 이제 낙선시키고 이렇게 했잖아요. 잘한 거 아니야? 그래서 무슨 소리예요? 지금 다음 주에 보기로 했는데. 언제부터 미워했어요? 아니요, 나 우리 친해요. 그래서 원래 어떤 집단에서 그 안에 이렇게 좀 이게 유전적으로 좀 다양성이 보장이 돼야 너무 일개함이면 그쵸. 곤란하다. 비바람이 치고 아니면 무슨 뭐 병균이 쳐들어오고 뭐 이렇게 해도 좀 뭐 일부는 죽더라도 거기에 강하게 이 형질이 좀 강한 형질을 갖고 있는 개체들은 살아남아서 집단을 유지하잖아요. 근데 그런 게 지금 약해져서 그러니까 재판 결과 이후에 이 비명계들이 갑자기 치고 올라오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하는 것 자체가 친명은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민주당 전체를 보고 윤석열 이후를 생각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민주당이 그렇게 좀 이재명 재판이 예측 못하게 나왔을 때에 대비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걸까? 이런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방송에서 하고 다니면 이제 악성 댓글이 쫙. 그래요? 그거 의심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거 다 똑같아요. 무슨 뭐 그쵸, 밭에서도 어디나. 단일 작물로 쫙 그러니까. 재배하잖아요. 그러니까. 병충해 하나만 돌면 다 망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옛날에 정의당 대선 후보 할 때도 상정 다음 상구 이러면서 대체제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나가신 거잖아요. 편집할 게 많네. 자, 상정당하고 비슷한 느낌인데 그게. 그치. 네. 플랜 B가 필요하다. 이게? 플랜 B가 필요하다. 비슷한 작물 아닙니까? 그래서 저까지 다 망했다. 그때는. 근데 어쨌든 그래서 민주당에 대해서는 그렇게 좀 볼 수 있고 그다음에 국민의힘은 아까 위대한 김민하 평론가 말씀하셨던 대로 위가 크죠 제가. 네. 많이 먹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네. 아니 우리 지금 제작팀 계신데 위가 크다는 말에 웃는 걸 보니까 심각하다. 아재 개그야? 이런 거에 웃어주면 안 돼요. 근데 국민의힘은
국민의힘이야말로 그냥 이재명 이 재판 결과라고 하는 것에서 나오는 반사 얘기로 지금 연명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한동훈 대표는 그 뭐 댓글 때문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봉합 다 했고 갈등 다 봉합했고 그다음에 뭐 생각해보니까 대통령이 좀 잘한 것 같다고 그런 취지로 사과한 다음에 한참 있다가 내가 요구한 걸 다 들어줬다 사실은. 다 들어줬다. 내가 깊이 생각해봤더니 그렇다. 그렇죠. 다른 사람들은 그 요구를 들어줬는지를 모르는데 지금 그거는 나는 들었다. 그 사람들이 깊이 생각 안 해봐서 그런 거고 한동훈 대표가 생각해봤을 때는 이건 다 들어준 거다. 나는 신의 목소리를 들었다. 네, 그러니까 받았다. 이게 약간 한동훈 대표가 뭐 이렇게 뭐예요? 뭐 흔히 하는 말로 이렇게 목을 잡혀가지고 그래서 그런 건지 그거 한번 확인 좀 해주세요. 전화해가지고 동훈아 나 상구야 이렇게 해가지고. 아 이건 몰라 여기 A반이고 거기 D반이라서 A반이고 D반이어가지고 몰라. 법대에서 강씨하고 가나다 한 씨가 친해지기 힘들어요. 가나다 순이어서. 근데 아무튼 자꾸 말을 자르니까 자꾸 잊어버리네요. 말을 자르는 게 아니라 이 방송은 익숙해져야 이런 방송이야? 지분이 김민아 선생이 70% 아니에요. 얘기하는 방송이에요. 오늘 제가 어떻게든 그러니까 20% 정도 이렇게 너무 차지해보는 많이 안 걸로. 하시려고 해도 돼요. 그래요? 네, 우리 아니, 많이 하세요. 청취자분들은 김민아 선생 하는 얘기를 듣고 싶기 때문에 그래요? 추임새를 넣어주세요. 김준우의 말을 듣고 싶어하고. 리액션. 네. 자, 그러면 제가 오늘 5% 정도 차지하는 걸로 아니. 해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진보정당 지지율 그래서 정도. 국민의힘이 그러니까 이 적대적 공생 관계 하에서는 민주당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자기들이 새로 뭔가를 제대로 쇄신해가지고 국민의 신뢰를 다시 얻어야 되겠다. 결국은 이렇게 생각할 이유가 별로 없어 보여요. 아니, 근데 대통령이 그런 스타일도 아니고, 그쵸. 근데 한동훈 대표가 지금 그럴 처지도 아니고. 네. 유승민 대표님만 맞는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유승민 대표는 맞는 말씀 거기서 하고 그럴 있고. 위치가 아니고. 비명계의 경우에는 지금 아까 이제 같은 작물을 키우지 말고 이제 다른 작물도 키워서 이제 다양성을 확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이상적인 말씀인데 대체적으로 이제 이 정치판 얘기할 때 이상적인이라고 말하면 이게 다른 얘기구나. 그쵸. 영어로 얘기하면 but 이게 나오는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살이가 그렇게 안 돌아간다는 생각을 요즘 많이 하는 게 확실히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선고가 이렇게 나오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1심에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면은 2심 그리고 이게 조희대 대법원장이 선거법에 있는 이 반드시 지켜야 되는 강행 규정 사실은 강행 규정 633 6개월 3개월 3개월 요거를 꼭 지켜라. 법원행정처가 지금 푸시하고 있다. 권고안을 보냈지 않습니까? 꼭 지켜야 한다. 지금까지 판사들은 아니 그거 내가 언제 판결하는지는 보통 법관이 알아서 하는 건데 이거 뭐 사실상 사문화된 훈시 규정 아니야? 이렇게 생각해 왔던 거를 대법원장이 대법원장 밑에 있는 법원행정처가 지켜라라고 하니 지켜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요대로 하면은 지금 1심은 나왔으니까 6개월 안에 다 끝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대법원 갔다 돌아오는 것까지 합해서 생각을 해보면은 만약 그렇게 될 가능성까지 합해도 내년에는 결론 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내년에 결론 날 건데 지금 사법부의 태도가 이 건과 관련돼서 지금 징역 1년 정도를 아무튼 판단하는 게 전반적인 사법부의 태도인가? 라고 생각했을 때 그렇다, 예스 라고 판단하면 내년에 이재명 대표가 예를 들면 의원직 상실이나 피선거권 박탈 이렇게 될 가능성이 그래도 상당하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잖아요. 비명계 입장에서 만약에 자기가 이번엔 난가?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근데 비명계가 움직여야 되지 않습니까? 안 움직인대요. 움직이긴 움직이는데 지금은 아니죠. 조용히 움직인다고. 어떤 식으로 움직이냐면 여기서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럼 비명계가 움직인다라는 것은 자 내가 이재명이 지는 애가 됐으니까 내가 뜨는 애가 되기 위해서 자 이제 내가 포스트 이재명이야 내가 이재명의 대안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다니면서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죠. 이재명이 억울합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재명에 대한 판결은 정치 판결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렇죠. 그렇게 이재명을 해야죠. 지킵시다 라고 얘기하면서 지금 누구보다도 이 어떤 나는 친명이야 라고 얘기하면서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당장 제가 재밌다고 생각한 게 임종석 전 비서실장 있지 않습니까? 이분이 뭐 친명은 아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지난 총선에서도 보세요. 지난 총선에서 어디 나가려고 그랬습니까? 성동. 네, 성동 뭐 을입니까? 거기가 어제일도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니까 홍익표 의원 지역구인데 홍익표 의원이 넘어가니까 가려고 했더니 가니까. 종로로 가겠다는 전현희 의원을 땡겨서 성동 근처를 줬죠. 정말 잘 기억해요. 우수 변호사죠. 우수예요 진짜.
법대 졸업, 우수 변호사, 네, 지리학과, 네, 그거를 이제 성동을에 가려고 그랬는데 결국은 이재명 대표 체제에서 공천 못 받은 사람이 된 거잖아요 지금. 그 친문계와의 한번 붙어볼래 뭐 이런 갈등이 되는 것처럼 언론은 썼지만 지금 임종석 비서실장 최근 행보를 얘기하기 위해서 지금 이전 얘기 계속 하고 있는 거죠? 게임도 안 된 거잖아요. 네네. 게임도 안 되고 찌그러진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전혀 이분은 지금 만약에 행보를 한다 그러면 친명일 리가 없고 친명일 수가 없는 분이잖아요. 근데 뭐라고 지금 씁니까? 이재명 대표에 대한 판결 난 너무 분노한다. 이 정치적인 판결이다. 이거는 정말 두고 볼 수 없고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는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막 써요. 그다음에 근데 항상 마지막 줄, 막줄이 중요하죠. 마지막 줄에 뭐라고 쓰느냐? 이러한 시기에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는 밤이다. 정치인이 뭐 고민이 깊어진다. 이러면 그게 뭡니까? 아 나는 이제부터 뭘 하겠다 이런 거잖아요. 강상구님이 고민이 깊어진다. 이러면은 뭘 하겠다는 거예요 본인이. 그건 저는 그냥 고민이 깊은 거예요. 아 그래요? 네. 그건 빚이 많다는 거예요. 네, 빚이 많아요. 빚을 갚아야 된다. 네, 갚아야 될 빚도 많고 요새 막 노안도 오고 고민이 많다. 노안은 네, 저도 그런 거죠. 네. 근데 고민이 깊어진다 이런 거 쓰잖아요. 그러니까 움직이긴 움직이는데 일단 세탁을 좀 해야 한다 이런 거고. 김동연 경기도지사 보세요. 경기도에 그 소위 말하는 친문계 그다음에 뭐 언론이 쓰는 말로 친모 뭐 이런 분들을 모아놨잖아요 지금. 네. 친명계하고 대척점에 선 사람들을 인사를 모아놨잖아요. 그래서 친명 쪽에서는 막 의구심을 갖고 막 보고 있는데 이분이 막 이재명 대표는 너무 억울하고 막 이러고 지금 있는 거잖아요. 그게 뭐냐 똑같은 원리인 거잖아요. 그래서 비명계가 움직인다라고 했을 때는 뭔가 이제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재명 대표 쪽과는 뭔가 다른 얘기, 다른 철학, 다른 어떤 정치적 원리를 가지고 움직이는 뭔가 대안적 흐름 이런 것이어야 될 것 같은데 사실은 이게 우리가 현실 정치로 들어가면 그게 아니고 결과적으로는 최근에 김어준 씨가 그런 얘기를 했다는데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낙마하게 되면 이재명 대표가 손들어주는 사람이 차기가 되겠지. 그렇게 되겠죠. 그런 구도가 되는 것인 거거든요. 그게 이제 말씀하신 어떤 뭐 작물을 여러 개 키워가지고 이제 다양성이 있는 뭐 그런 효과인 것이냐. 근데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아니죠. 지금은 밭이 그냥 그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밭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김어준 씨가 말한 대로 되는 거죠. 근데 저는 약간 내전 전망과 관련해서는 이렇게도 고민해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대통령이거나 국민의힘이면 그 조희대 대법관이 아까 그 633 생전 안 지키던 거 이번에 좀 지켜라 이렇게 그 대법관 될 때 그것도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했고 판결도 그 전에 뭐 보수적인 판결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일수록 이제 법대로 하는 경우가 많아서 633 갈 것이야 이렇게 이제 많이들 생각하는데 저는 안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제가 윤석열 대통령이나 법대를 졸업해야 돼. 예? 그래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나 제가 국민의힘이면 그냥 재판 끌어라. 지금 정부 여당 입장에서는 이재명 그 대표 재판을 끄는 게 훨씬 유리해요. 예. 지금 그 위증교사 다음 주 월요일 날 나올 거, 그다음에 이번에 공직선거법 1심이잖아요. 2심하고 대법원 가는 거를 그냥 계속 끌어. 대선 전까지. 그다음에 다른 재판들 막 몇 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체제를 두면서 이 상처를 계속 내는 게 좋다. 그거를 계속 끌어요. 그러면 한 2년은 충분히 끌 수 있다. 그러면서 계속 이재명 얘기만 한다. 예. 그러면 그게 국민의힘한테는 훨씬 낫고요.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민주당이 대선 직전에 만약에 이재명 그 대표가 대선 직전에 낙마를 하잖아요. 대안을 찾을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게 좋다는 게 제가 보기에는 그게 훨씬 나을 거라고 볼 거다. 거꾸로 얘기하면 이재명 대표가 빨리 만약에 피선거권이든 뭐든 사법 리스크가 정리가 되면 그럼 여기서 비윤이 무슨 생각을 할 거야? 사실 저희 제일 고민은 비윤이 움직여야 된다. 그래야 특검이 되든 뭐 개헌이 되든 뭐가 되든. 지금 비윤이 누구예요? 한동훈입니까? 누굽니까? 그게 비윤은 이제 안철수밖에 없죠 지금은. 비윤이 왜 안철수 대표 무시해요? 아니에요. 무시하다니요. 돈도 많으시고 인상도 좋으시고.
그러니까 몇 명 없잖아요. 명태균은 사실. 모르고 명태만 아는. 어쨌든 10명 정도가 있어야 되는 건데 우국지사가 10명이 있어야 되는 건데 그 10명이 이제 지금 변기하려면 뭔가 이제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죠. 아예 빨리 끝나든 완전 무죄가 나오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정쩡하게 이렇게 나와버리면 여기는 움직일 공간이 안 생기고 그러니까 다시 사태가 교착 상태로 가는 거 아닌가. 그 여당의 그게 좀 걱정인 거죠. 네, 여당의 슬픔은 비윤이라고 해도 지금 제가 볼 때는 그 비윤들이 과거에 팀 명태균으로 묶여 있습니다. 또 팀 명태균들, 그러니까 한동훈과 팀 명태균이 어떻게 된 게 지금 구도가. 그래서 보세요. 오늘도 오세훈 뭐 이거 과거에 여론조사 해준 거 명태균 씨가 오세훈 안철수 서울시장 그 선거에서 단일화하려고 할 때 단일화 직전에 비공개 여론조사 막 해가지고 또 여론조사를 막 튀겨가지고 뭐 역할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돈도 안 받고 해주고 심지어는 여론조사한 거 로데이터를 줘가지고 로데이터를 주면은 거기에 누가 어떤 응답을 했는지가 나오는데 그러면 캠프에서는 뭐가 도움이 되냐? 성향 분석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 단일화라는 거는 단일화 협상할 때 내가 성향 분석이 된 데이터를 가지고 있으면은 얼마나 많은 도움이 돼요. 그거 할 때. 네. 그러니까는 그거를 했는데 근데 돈도 안 받고 했다. 그리고 이걸 돈을 대신 내준 사람이 있는 거 아니냐? 등등등등등. 그러니까는 오세훈 시장도 팀 명태균인가? 그다음에 지금 보수의 미래라고 하는 사람 중에 이준석 의원 있죠? 지금 뭐 거의 팀 명태균인 것이고, 거의 확실한 것이고, 그다음에 보수하면 항상 나타나가지고 이제 판을 짜주는 김종인 박사님 있죠? 팀 명태균의 지금 거의 든든한 거두이신 거고, 좀 다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명태균의 의미에서의 비명, 반명, 네. 이재명 대표 아닙니다. 네. 명태균의 명자의 반명, 반유는 안철수 대표밖에 없다. 아니 근데 안철수 왜냐면 오세훈 안철수 할 때 나를 그러니까 지금 안철수 대표가 더 격분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무효다 이렇게 선거 무효다. 민경욱 의원 내려와 빨리 이러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슬픔은 명태는 아는데 명태균은 모른다라고 했는데 명태균 씨가 사진을 막 내고 이러는 바람에 근데 이제 그런 흐름이어서 여당은 좀 슬픔이 있다. 여기에 더불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어느 정도의 여당에 룸을 줄 거냐. 그쵸. 이 부분도 개각을 한다고 얘기를 하면서 뭔가 분위기 전환을 할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개각 얘기가 사실 황당합니다. 개각을 진짜 하려면은 무슨 내용이 있어야 되잖아요. 개각에 컨셉이 있고 내용이 있고 뭐 이런 것을 위주로 가는구나 느낌이 있어야 되잖아요. 가령 확실하게 지금까지 쓰던 언급되던 사람들을 확실하게 바꿔서 언급이 안 되던 사람들로 확 물갈이를 한다. 이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지금 얘기가 나오는 걸 보면은 총리 주호영 어때? 뭐 그다음에 뭐 권영세는 어때? 호남도 하나 얘기해야겠지? 뭐 이정현은 어때?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요 사람을 총리로 보내면 여기는 누구로 메꾸고 뭐 이런 식으로 막 거명을 하다가 가장 이제 재미있는 대목은 트럼프 시대잖아. 총리는 미국 통으로 해야 되지 않아? 그래서 주미대사도 하고 국가안보실장도 한 조태용 씨라고 있어요. 국정원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미국 통이 있어야 돼. 조태용을 국무총리로 하자. 그러면 그래도 뭐 골프 잘 치는 사람을 총리시켜야 돼 이런 건 아니네요. 근데 이제 여기서 근데 과연 그러면 그게 필요한 거냐? 아닌 거죠. 조태용은 국정원장을 하는데 주미대사를 했고 미국 통이니까 총리를 시켜야 돼. 왜냐면 트럼프니까. 그러면 국정원장이 비지 않습니까? 국정원장 누구 시킬까? 지금 이 장관을 다 바꿔야 돼.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바꿔야 된다고 얘기하는 이상민을 바꾸자. 행안부 장관을 바꾸자. 그럼 이상민은 그냥 바꾸면 그걸 집에 보내나요? 아니지. 국정원장이 비잖아. 국정원장으로 보내자. 그건 뭡니까 이게? 이걸 개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전형적인 돌려막기잖아요. 돌려막기는 보통 누가 합니까? 누가요? 가난한 집에서 돈 없어가지고.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카드 여러 개로 우리 어머니가. 그리고 그걸로 돌려막기 하는 거잖아요. 네, 지금 그 집이 그런 집인 거예요. 새로운 사람이 수혈될 수 없는 조건. 안 오겠죠. 예를 안 들면 오죠. 신지호 전 의원이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총리감이다. 근데 사실 지금 뭐 먹물 쪽에서는 이창용 총재가 이미지가 되게 좋거든요. 그렇죠. 좌우를 떠나서 다들 이렇게 선호하는 인사하고 누구든 이제 오르려고 할 텐데 물론 한국은행 독립성이 있으니까 그렇게 움직이는 건 적절치 않고 본인도 안 가겠지만 그 정도 고민을 해야 좀 이렇게 하는 거죠. 아니면 이제 극렬 보수다 이러면 의대 지금 문제가 있는데
함익병을 보건복지부 장관 시키자. 뭐 이렇게 하면 이제 조회수가 올라가겠죠. 이제 유튜브 정권. 정권의 조회수가 올라가. 유튜브 정권. 이런 방법이 있고 안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기자회견 열어서 구독, 좋아요, 그러니까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은 제가 좋은 방송으로 화답하겠습니다. 아니면 이제 미국에서 유학을 했고 비트코인의 강자인 이준석을 총리로 앉히겠다. 이제 뭐 이런 게 이제 사실은 그건 절대 안 되죠. 도파민을 위해서는 이제 이런 게 중요한 건데 사실 거기서 하나 짚을 게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지난주 우리 방송할 때 김소연 사임하지 않겠냐, 사임시키지 않겠냐 그랬잖아요. 예측 맞았어요. 네. 삼각 동맹을 하자. 근데 김소연 변호사가 난리를 치면 안 되니까 김소연을 사보임을 시키고 다른 그냥 변호인을 그냥 조용히 이렇게 그건 분명히 왜냐면 김소연 변호사가 난데없이 나타나가지고 이제 광역 저격을 해가지고 어디가 전선인지도 모르고 이렇게 하니까 결국은 지금 약간 이준석 용산의 잠정 휴전 모드 아닐까. 김소연 변호사의 사임은 전 그렇게 좀 봤는데 그 부분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밀고 당기기 끝에 지난번에 이제 설명드린 거잖아요. 이준석 쪽으로 와서 검찰의 수사가 원래는 윤석열로 가든 윤상현으로 가든 그러니까 윤상현을 거쳐서 윤석열로 가든 명태균을 잡아 넣었으니까 명태균을 구속시켰으니까 명태균하고 통화한 윤석열로 가든 아니면은 재보궐선거 공천관리위원장을 했던 윤상현으로 가든 이렇게 가든 어쨌든 간에 윤석열로 가야 되는데 검찰은 그렇게 올라가고 싶지 않으니까 어떡하지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김소연 변호사 나타나서 가운데다가 이준석을 딱 놓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검찰 입장에서는 어차피 올라가고 싶지 않았는데 중간에 이준석이 무슨 장난을 쳤다 그러고 역할을 했다 그러고 이준석을 통해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무슨 뭘 의사를 주고받았다 하는 뭐 이런 얘기를 김소연 변호사가 하고 갔으니 그러면 이준석을 조사해야겠군요. 근데 이준석을 조사를 하려면 이준석과 명태균은 무슨 사이인지를 규명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어디까지 가야 되냐? 이준석, 김종인은 뭐죠? 그리고 이준석은 어떤 관계가 있는 거죠? 과거에 전당대회 여론조사는 어떻게 됐던 거죠? 뭐 여기까지 가야 되고 그러면 이준석 의원은 그걸 방어를 해야겠으니 방어를 하기 위해서는 나도 이런 카드가 있어. 이게 최고인데 나도 이런 카드가 있어가 뭡니까? 그때 2022년도에 지방선거랑 재보궐선거 할 때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저런 공천 개입을 했던 것 같아. 내가 생각해보니까. 근데 좀 확실치는 않아. 평택이 조금 포항이 조금 강서구청이 조금 이상해 뭐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그렇죠. 그런 카드를 막 나도 있어. 막 주섬주섬 이제 꺼내니까 이건 여기서부터 상상입니다. 주섬주섬 막 꺼내서 이게 있는데 막 꺼내니까 일설에 의하면 용산에서 그래 일단 그럼 여기서 일단 김소연 변호사는 일단 퇴장하시고 김소연 변호사는 일단 퇴장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한번 논의해 봅시다. 이렇게 간 거 아니냐 지금 상황은. 그래서 테이블에는 잔뜩 올려놓고 어저께가 아니죠.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서로 다 까고 자폭하자로 가는 거냐 서로 다 까고 완전히 보수가 다 자폭해가지고 핵폭탄 터뜨리고 없어지자로 가는 거냐 아니면 다 일단 테이블에 올려놓고 냄비 뚜껑으로 덮자로 가는 거냐. 근데 어차피 후자로 가는 확률이 높지 않습니까? 서로 다 올려놓고 어디까지 정리할 건지를 정한 다음에 냄비 뚜껑으로 덮고 이 사안은 창원에서 일어난 일이야 이러고 정리하자 이렇게 갈 것 같은데 근데 이렇게 가든 저렇게 가든 어쨌든 그 과정으로 가는 중간 단계에서 김소연 변호사의 사임이든 뭐든 일어나는 일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거 불씨가 남아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덮으려고 해도 덮어지지 않는다. 불씨가 남아있는데 일단 첫 번째 불씨는 그냥 약간 순진하게 생각했을 때 이준석 대표가 있었던 것 같아 이렇게 꺼내면서 대통령이 공천 개입한 게 여러 군데야. 뭐 한 8군데 돼. 이런 종류의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혹은 기자들이 긴장하죠. 야, 나머지 몇 군데 어디야?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불씨가 남아있고 이거는 이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다투는 과정에서 먹잇감을 흘린 거죠. 부산물. 예, 부산물이 떨어진 거고 그래서 그거는 이 둘의 의지와 무관하게 어떤 나비 이게 효과가. 살아 움직일 수 있다. 이런 거 첫 번째 하나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김소연 변호사가 이제 그만두라고 해서 그만뒀잖아요. 그만둔 다음에 언론에 나와가지고 내가 검찰에서 봤는데 이런 거 저런 거 있더라 막 얘기한 게 있어요. 그 중에 보면 22년 4월 초에 이준석 대표하고 명태균 씨하고 카톡을 무지하게 주고받더라. 근데 그 카톡 내용을 보면 그걸 봤다는 거예요. 자기가 다 복원됐으니까. 봤는데 그 카톡 내용을 보면 그 김영선 씨 공천과 관련해서 여론조사 잘 나온 거 하나만
갖다 달라. 그러면 내가 윤상현 총장한테 얘기해가지고 전략공천 할 수 있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카톡을 봤다고 김소연 변호사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 과정이 어떻게 되냐면 명태균 씨가 강혜경 씨한테 얘기해가지고 진짜 그 여론조사를 해요. 그건 이제 공표하려고 하는 거죠. 그쪽에서 우창에서는 여론조사하면 민주당 후보보다는 더 잘 나오잖아요. 그게 무조건 잘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준석의 방어 논리가 그거죠. 네, 그래서 그걸 갖다 카톡으로 보냈어요. 보고 그다음에 자체 조사한 거 또 하나만 보내달라 이렇게 해서 받아요. 그리고 그거를 명태균 씨한테 어떻게 얘기했다, 그 어떤 내용으로 카톡을 다시 보냈다고 그 김소연 변호사가 얘기하냐면, 요 내용을 저기 누구야? 함성등? 네, 함성등 교수한테 통해 가지고 윤상현 공관위원장한테 보내라. 그 절차를 밟으면 전략공천이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검찰에서 그 검찰 창원지검 수사관들이 서울 올라와가지고 국민의힘 공관위원들을 뭐 조사인지 면담인지 뭐 하여튼 조사를 하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조사를 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이걸 이제 하다 보면은 윤상현 당시 공관위원장까지로 이제 올라갈 수가 있는데, 이게 어떤 사람들은 그때 공관위원장 건들기 시작하면 뭐 또 김건희 뭐 이렇게 올라가는 거 아니야? 창원지검에 그 지검장하고는 상관없이 정의로운 검사들 몇 명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도 보던데 제가 보기엔 그건 아니고 그냥 개인이 정의로울 수는 있는데요. 김소연 변호사가 검찰에서 봤던 그 내용이 사실이라면 그 실제로 그 공관위원들 그다음에 윤상현을 만나는 것은 이준석 대표가 그때 명태균 씨하고 주고받았던 그 문자 대로 그 공천 과정이 진행됐는가 를 확인하려고 하는 것일 수 있어서, 저는 창원지검에서 그 수사하는 것이 지금 보기에는 진짜 대통령 쪽하고 이준석 쪽하고 이제 일단 요 정도 이렇게 한 것 같은데, 근데 저쪽에서 갑자기 야 그거 안 해도 되는데 하는 그런 것들이 튀어나올 수도 있다. 그래서 제가 불씨는 살아있다고 저도 그렇게 봐요. 네, 말씀드린 거거든요. 뭐 어떻게 될지 모르죠. 불시설이 말씀하신 대로 일리가 있는 게 이 게임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김소연 변호사, 이준석 의원, 명태균 씨,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다 말이 많아요, 필요 이상으로. 말을 많이 합니다. 이분들이. 우리보다 많아. 그쵸. 네. 이준석 의원도 자기가 계획한 이제 말의 정도가 있단 말이에요. 난 여기까지 얘기해야지. 그러니까 지난번에 공항에서 한 얘기가 그거예요. 나는 여기까지 얘기해야지. 그리고 포항시장이라는 말도 안 하고 강서구청장이라는 말도 안 하고 나는 특정하지 않고 여기까지만 얘기해야지. 그 다음에 기자들이 막 전화해갖고 누구예요? 그게 어디예요? 막 물어보잖아요. 그리고 기자들한테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기자들한테 얘기한 다음에 기사가 나오잖아요. 기사가 나온 걸 근거로 또 다른 기자들이 확인 전화를 합니다. 이준석 의원한테. 이 기사가 이렇게 나왔는데 맞아요? 그러면 이 기자가 기사에 대해서 확인 전화를 하니까 또 맞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얘기를 다 그래서 확인이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한 사람도 이준석 의원이고 그걸 확인해 준 사람도 이준석이에요. 그러면 애초에 공항에서는 왜 얘기 안 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 말을 많이 하는 캐릭터들은 결과적으로는 뭔가 불씨를 남기게 돼 있고, 명태균 씨도 김소연 변호사가 이제 사임하고 난 다음에 SNS에 글을 남기지 않습니까? 뭐 사임을 하려서 했는데 명태균 씨 다음 변호인은 제발 말을 좀 들어라. 뭐 말을 안 듣냐. 근데 그 이전에 예를 들면 정준길 변호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사임할 때도 말을 안 들어서 사임한 거거든요. 근데 말을 뭘 안 듣냐. 정해진 바가 있을 거 아닙니까? 서로. 우수 변호사는 아실 거 아닙니까? 전략을 얘기할 거 아니에요. 자, 여기까지는 검찰에 가서 불고. 그렇죠. 여기서부터는 절대 얘기하지 말고. 그렇죠. 뭐 이런 이거는 굳이 얘기 안 하고. 네. 이건 묵비하고. 왜 이렇게 괴로워해? 아니야, 방송에서 내가 참아 못해. 말 안 듣는 의뢰인을 많이 만났나 보죠? 그런 사람이 있어. 최근에 우리 회사 고객 중에. 내 고객은 아니야. 세상에 그런 사람이 많아요. 정치인들 중에 있어 좀. 분명히 이렇게 정했는데 검찰 앞에 가서 이 세상 만사에 대해서 평론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미주알 고주알 다 얘기하면 거기가 김준호의 야망이 아니지 않습니까? 김준호의 야망에 출연한 김민아 강상구가 아니잖아요. 거기가 그쵸. 검찰 조사하는 데지 않습니까? 검사실이잖아요. 그렇죠. 우린 뭐 어떻게든 한마디 더 하려고 막 애를 쓰지만 우린 막 그냥 얘기하면 되지만 거기서 다 얘기를 해서
그 변호사가 멘붕이 오는 거예요 이제. 근데 물론 김소연 변호사는 멘붕이 50%만 오죠. 왜냐면 자기 목적이 따로 있을 테니까. 그렇죠. 하지만 어쨌든 그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변호사의 전략이 무너지고 명태균 씨가 검사 입장에서도 제가 볼 땐 당혹스럽습니다. 이걸 다 얘기하면 난 어떡하지? 그러니까 안 적어야지. 안 적어야지. 얘기하고 이게 모른 체 하는 거지 모른 체. 명태균 씨가 이제 그 강혜경 씨한테 그 PC를 파기할 때 파기하라고 명령했을 때. 그렇죠. 예. 파기하라고 명령했지만 강혜경 씨가 파기를 안 해놓은 PC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걸 포렌식을 지금 한 거잖아요. 네, 거기서 카톡 대화가 복원된 거죠. 그렇죠. 네. 그걸 이제 지금 보물이다, 지금 보물 창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데 김소연 변호사 사임시킨 날이 그 포렌식 하기 전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김소연 변호사는 그 PC 내용을 다 보진 못한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절묘한 게 있는데 그 PC도 거기 온갖 게 있으니까는 거기서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지금. 보물창고 문 앞에서 그렇죠. 검찰은 이걸 또 다 볼 거 아닙니까? 못 들어가고. 야 이거는 또 야. 어떡하지? 이런 고민이 있는 거고. 사표 쓰는 거 아니야? 이거? 그러니까 아까 그 오세훈 시장 인사철에 창원지검 검사를 단체로 사표 쓰는 거 아니야? 김소연 변호사도 김소연 변호사대로 자꾸 얘기하고 다니고 페이스북에 자꾸 쓰고 그러니까. 자기 유튜브에서 또 얘기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이 많은 사람들만 모아놔가지고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예측하지 않은 무슨 사고가 여기서 생겨가지고 그걸 또 언론이 취재를 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다. 네, 그래서 원래 이런 상황에서는 모든 일이 이 제2가 계획한 대로 안 돼요. 막 튀어나와. 그래가지고 네. 강상곤님이 힘들대요 항상. 네. 항상 운동권 하면서도 그렇고 뭐 정치를 하면서도 그렇고 성격이 제이여갖고 항상 계획하고 항상 준비하고 항상 마음에 나름대로의 단단한 결심을 하고 이러는데 아무것도 계획한 대로 안 되고 계획한 거로 안 된 거에 대해서 아무도 책임지지도 않고 다 피들만 있어가지고 그게 너무 힘들어서 피처럼 살기로 결심하지만 피처럼 안 사라진다는 거예요. 아, 그 얘기 제가 했습니까? 네. 아, 네. 참 그 기억 안 해도 되는 것까지 기억하네요. 그리고 네. 본인은 F인데 운동권 녀석들이 다 또 T처럼 굴어가지고 또 T처럼 살기로 마음 먹었지만 또 잘 안 된다는 거예요 F인데. 아무튼 그 아까 오세훈 시장 얘기 있잖아요. 그것도 오세훈 시장 얘기도 그 김소연 변호사가 명태균 씨하고 그 검찰 조사 받기 전에 그 다른 정치인 얘기는 하지 말자. 정치자금법 관련해서만 그 저 공천해달라고 돈 싸들고 온 사람들 이런 얘기까지만 하자라고 신신당부를 해가지고 약속을 하고 들어간 다음에 바로 오세훈 시장 얘기하고. 아, 명 씨가. 아, 그랬다는 거예요. 이게 막 다 흘러나오는 거지. 차도 통제가 안 되는 명태균이다. 그러고 나서 김소연 변호사도 나서 무슨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뭐 홍준표를 시사하는 얘기를 막 하고 막 이런 얘기 또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도 말이 많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이런 일이 일어난다. 네. 흥미로운 일이네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네. 네. 아수라장이네요. 네. 거기 그 게임판의 플레이어들이 전부 말이 너무 많은 사람들이 지금. 미친 것 같아 다. 어쨌든 우리도 미쳤어요. 제정신이 아니죠. 네. 야망에 미쳤어요 지금. 오늘 저희 그 공개 방송 아닌데 애청자가 한 분 오셨는데 이 방송 이대로 나가도 괜찮을까요? 근데 야망은 무슨 뜻이에요? 뭐 야망이 말 원래 그 말 그대로 그 뜻이에요? 야망이지 무슨 뜻이에요? 야망. 그러니까 나 혹시 야망했단가 해가지고. 아니죠. 김준우 변호사 얼굴을 딱 보세요. 지금 야망이 숨어 있는 표정이에요. 네. 저 표정에 야망이 지금 있다. 야망을 숨기고 있는 표정이다. 그게 아니고 이제 처음에 시작을 공작소인지 공작실인지 나도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네. 그건 약간 안기부 같잖아요. 예, 그걸로 했는데 공작실로 했는데 공작실이었다 공작소였다 하여튼 했는데 계속 야망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방송에 나올 때마다. 김민하 평론가가. 그래서 정식 런칭할 때부터 바꿨어요? 그냥 김준호의 야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민하 이름이 안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방송 시작할 때 늘 김민하 평론가가 김준우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것은 김준우의 야망인가 아니면 김준우의 야망인가 이건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 문제죠. 네. 아니 김준우 변호사의 야망이고 김준우 변호사가 유튜브를 하는 것이고 다 처음에 왜 이걸 하는가에 대해서 다 저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야망이 있다. 네. 근데 아니 뭐. 근데 그거를 또 아셔야 돼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강상구의 야망이 또 있다. 이거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저는 이제 야망이 없습니다. 아니 이분이 분명히 서울대 법대를 나오고 수십 년 동안 뭐 이러고 있다가 갑자기
갑자기 서울대 지리학과 대학원을 가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서울대 지리학을 왜 배우냐? 이거 지금 갑자기 지리학을 왜 배우냐 도대체?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세요? 지리학에 모든 것이 있다. 이 지정학적인 뭐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응용 분야들이 있어요. 금융과 관련한 그런 것들을 지리학으로 풀어내는 것도 있고, 그렇죠. 도시지리도 있고, 네, 어떤 경제와 관련된 뭐 금융이나 경제나 아무튼 경제와 관련된 것들을 풀어내는 것도 있고 등등 쭉 들어보니까 이건 어떤 그 세계 정복 또는 이제 세계 경영, 그러니까 대권 수업이구나 이게. 그래서 대권 수업을 염두에 두고 좀 지리학을 공부하고 있는 이 야망이 있는 것이다 이거는. 근데 올해 초에 저랑 같이 유튜브 찍었을 때 제가 논문 빨리 쓰시려면 그냥 선거지리로 써라 라고 충원을 드렸는데 예, 그렇죠. 논문 주제는 다른 거예요. 완전히. 네. 지금 야망과 야망이 막 소용돌이 치고 부딪히는 이런 엄청나게 뜨거운 현장에 지금 어떠한 긴장감도 들지 않아. 근데 직관을 전혀 하러 긴장감이 없어요. 네? 아무런 긴장감이 없어요. 아니 저는 지금 느껴져요. 그 엄청나게 뜨거운 현장의 열기가 느껴지고 직관을 하러 온 분도 저는 느끼고 지금 있다. 지금 1시간쯤 됐죠. 1시간째 여기가 웅웅 울려가지고 정리하자면 이준석 용사는 잠시 휴전인데 이준석 대표는 또 계속 말을 하고 있고 김소연 변호사가 계속 말을 하고 있어서 어찌 될지 모른다. 저는 잠시 휴전이라기보다는 계속 줄다리기와 그 과정인 것이다. 밀고 당기기 밀당의 과정인 것이다. 근데 그 결론은 정해져 있는 것 같다. 어차피 네. 뭐 이렇게 모아놓고 냄비뚜껑으로 닫고 네. 창원에서 일어난 일로 일단은 정리하는 걸로 뒤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근데 원래 그런 얘기 있지 않았어요? 그 명태균 씨가 용산에다가 이준석 대표 외무부 장관 줘라 뭐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썰이 있었잖아요. 그게 이제 명태균의 이준석 대통령 만들기 프로젝트인데 근데 되겠습니까 그게? 근데 제가 그 당시에 여의도 바닥에서 돌아다닐 때는 용산에서 이준석 대표를 쫓아내고 나서인가 하여튼 그 즈음인가 이태리 대사를 제안했다는 거예요. 그래요? 예. 그래서 이태리 대사? 나 같으면 갈 텐데. 아니 무슨 맥락? 아니 그 당연히 가죠. 당연히 가는데. 근데 이준석이 무슨 맥락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주려면 4강 대사를 줬어야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갑자기 튀어나온 이유는 뭔가 외무부 장관이랑 얘기가 야 외무부 장관은 못 주고 좀 뭐 4강은 못 주지만 G7 중에 하나를 이렇게 주는 걸로 이렇게 밀당이 있었나? 그래가지고 이제 이태리 대사직이 그 당시에 제안이 갔다는 얘기는 제가 좀 확실히 들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명태균 씨 아이디어였나? 저 이준석을 북한에 특사로 보내야 된다 이런 얘기도 그 전에 잠깐 있었을걸요? 그래서 저는 그 아이디어 보고 야 진짜 명태균은 참신한 생각 많이 하는구나. 그러면서 그때 왜 특사로 딱 가면은 김정은 그렇죠. 김정은 지금 직책이 뭐예요? 아무튼 국무위원장하고 나이가 비슷하니까. 네, 이준석하고 둘이 딱 있으면 연령대도 비슷하고 그림 좋지 않냐. 그렇게 해서 쭉쭉쭉 대통령까지 키워보자. 이런 구상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거 보면서 야 명태균은 진짜 판을 잘 짠다. 명태균의 플랜 A는 제가 이렇게 결국 지금까지 나온 얘기를 종합을 해보면 명태균의 플랜 A는 윤석열 대통령을 이번 총선까지만 하고 내리고 그렇죠. 네, 그 개헌을 하고 뭐 이런 훌륭한 대통령으로 마무리하시고 그게 내리고, 윤석열 대통령을 살리는 길이기도 했어요. 그렇죠 사실 모두에게 좋은 길이었어. 네, 그래서 모두가 행복했을 텐데 이번까지 하고 물러나시고 개헌하고 뭐 이런 레거시를 남기고 물러나시고 그러면은 이준석 의원이 나이가 차니까 그 이준석으로 대통령을 만들고 그리고 이제 자기가 만든 이준석 정권에서 명태균 씨는 이제 이제 명실상부한 미륵불로 이제 활약을 하고 뭐 이렇게 가는 거였을 텐데 그 얘기하고 한 2-3일을 혼났다는 거 아닙니까 명태균 씨가 누구한테? 예? 윤석열 대통령. 그때 윤석열 대통령 엄청 화나가지고 어디 나를 물러나라고 하느냐. 혼났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플랜 A는 어려워졌고 플랜 B는 이제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은 뭐 임기 중간에 물러나고 이런 건 없지만 일단 김영선 의원을 이 총선에서 이번 총선에서 육선으로 만들고 김영선 의원을 통해서 뭘 좀 하다가 그 다음에 어쨌든 버텨서 이준석을 또 대통령으로 뭔가 만드는 수를 찾아서 다음 정권에서는 이준석 정권으로 뭘 한다. 이게 플랜 B가 있었을 텐데 이번에 이제 그게 이제 망한 거죠. 망한 거지. 하여튼 명태균 씨가 그랬잖아요. 윤석열 대통령 뭐 총을 든 5살짜리
칼든 뭐 그런 얘기. 네. 총을 네, 5살짜리 아이에게 총을 들려준 것이나 다름이 없다. 뭐 이런 얘기. 인사이트가 있으시네. 네, 인사이트가 확실히 있고 통찰력이 있어요. 그리고 어젠가 그젠가 왜 그 홍철호 정무수석이 네. 그 무례하다? 무례하다. 부산일보 기자 네. 발언 그 질문에 대해서 무례하다라고 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다 보셨죠? 그 아이한테 부모가 뭐라고 하듯이. 그러니까 대통령실 정무수석 명태균 씨도 그 윤석열 대통령을 5살 아이라고 그랬는데 비유를 들어도 꼭 아이한테 뭐라고 하듯이 이렇게 비유를 그러니까 들어가지고 사실은 홍철호 다 이렇게 수석은 정무수석의 그 감이네요 그러면. 이게 맥인 거다. 홍철호 수석이 대통령을 저렇게도 맥이나? 조금 딴 얘기라서 이건 편집돼도 상관없는 얘기인데 네. 지금 이제 이재명 대표는 낙선했는데도 기소됐고 사실은 장모가 뭐 수입 뭐 연락을 안 했고 뭐 김건희 여사가 뭐 수익이 없었고 이거 다 거짓말이고 네. 이제 공선법 다 위반 사실이잖아요. 결국 다 기소돼야 되는데 대통령은 다 하고 나서 그 다음 기소한 문소영이냐 이제 이럴 거 아니에요. 말하자면 그럴 때 선거 자금은 또 어떻게 되는지 하여튼 뭐 그 모든 것이 좀 복잡한데 그 만약에 내각제였으면 그러면 이 사람이 총리만 사임하고 그 당에서 그냥 다른 사람으로 총리를 바꿀 거 아니에요? 이시바처럼 이렇게. 네, 그러겠죠. 그러니까 이게 훨씬 더 합리적이겠다. 네. 갑자기 또 총리- 제도로 또 접근하시는 아니 분요. 그 총리도 바꾸고 어. 그 다음에 분위기 영 나쁘면 내가 좀 잘해볼 테니까 해산하자. 우리 해산하자. 그리고 조기 총선하고 그렇죠. 그러다 또 망하고 뭐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번에 또 일본 언론에서 이시바 총리 뭐라고 하면서 그렇죠. 저기 윤석열 대통령은 잘하고 있는데 저 봤어요. 이시바는 다 이렇게 악수를 이렇게 앉아가지고 총리가 오면 그냥 뭐 앉아서 이렇게 하는데 이제 그 좀 인성이 덜 됐다 이러고 가루가 되도록 까이더라고요. 약간 좀 그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다고.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밖에 나가서 그렇게 칭찬받을 거라고 생각을 상대평가로 못했는데 이시바에 비해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상황에서. 그거 보셨어요? 이시바 시계로? 원래 근데 남의 나라에서 일어난 일은 그러니까 남의 나라 정상이 하는 일은 국내 정상을 깎아내리기 위해서 그쵸. 잘했다고 하고 그 보통은 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나라의 대통령이나 총리가 미우면 그냥 다 이제 제 봐라. 그런 식으로 하는 것 같아요. 실제 다 그런 면만 있겠습니까? 그렇죠, 맞아요. 네. 네. 근데 그래도 다른 정상들이 왔는데 인사하는데 앉아가지고 이렇게 악수하는 거는 원래 무릎이 안 좋나? 나이가 많으니까. 아니, 근데 무릎이 원래 안 좋아서 그런가? 원래 사람을 잘 못 대한다 그 양반은. 츤데레하다. 원래 캐릭터가 네. 혼자 있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좀 부족하다. 한동훈 대표 같다. 이런 거죠. 뭐 한동훈 대표는 또 그걸 다른 방식으로 하지만 한동훈 대표는 너무 로봇 같은 거지만 한동훈 대표 오히려 일어났을걸요? 일어나서 그렇겠네요. 90도 인사하고 네. 90도 인사하고 뭐 막 이렇게 하고 뭐 이랬을 건데 거기는 좀 그렇지 않죠. 야, 네. 방금 그 동작 몸짓 진짜 참으로 귀엽습니다. 그래요. 네, 와. 가족 그 게시판 얘기는 좀 찜찜한 것 같아요. 한동훈 원래 대표 스타일이었으면 이거 아니다라고 딱 선을 그었을 텐데 그 한동훈 가족 아이디로 된 거는 조금 의심이 가는 전국인데 그것도 아직 안 끝난 것 같아요. 휴전이 안 되고. 그거는 그쵸. 공격을 하는 쪽에서 그만하자 이렇게 좀 페이드아웃을 시켜줘야. 그러니까 이게 무슨 결론을 내릴 수가 없는 얘기잖아요. 이게 결론은 하나밖에 없는 거잖아요. 한동훈 대표가 인정하고 사과하는 것밖에 없거든요. 결론이라는 게 내가 했다 그러든가 뭐 우리 집 애가 했다 그러든가 우리 와이프가 했다 그러든가 우리 장인이 했다 뭐 이런 거 외에는 없잖아요. 얘기가 지금 아니면은 진짜 아니다 쭉 불러가지고 우리 가족들이 다 했다. 그래. 야 얘들아 인사해라. 사과 얘들 고개 숙여 빨리. 너 뭐해 이렇게 하고 쭉 서가지고 이게 우리 팀의 실체다. 이렇게 딱 보여주는 거죠. 아니 아닐 수도 있잖아. 모든 걸 공개한다. 아닌 건 아닌 거구나. 내가 이렇게 솔직해. 진 거지. 아니면은 댓글팀을 다 불러서 그러니까 100명 불러가지고 여러분 사과하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하든가 뭐 이런 결론밖에 없는 거잖아요 지금. 이게 해결되는 방법은. 근데 이제 그리로 가기 싫은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공격하는 측에서 얘기를 그냥 하다가 마는 거밖에는 없는 거거든요 결론이. 그래서 사람들이 이 친윤 지지자들이 잊어버릴 때까지 당분간 잊어버릴 때까지 두는 거밖에 없는데 고삐를 늦출 기미가 전혀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장해찬 전 최고 보세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날 때까지 계속 할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끝나지 않을 것 같은데 근데 잘 보면은 장해찬 전 최고도 오늘 그 얘기를 하던데
그런 이제 희한한 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이걸 어떻게 그러면 어쨌든 무슨 이제 결론은 나야 되는데 처음에 의심한 거는 이게 댓글팀인가? 그런 의심을 했거든요. 저는 아직도 댓글팀인가? 이거 의심을 좀 갖고 있는데 아무리 이제 가족이 했다 그래도 이게 여러 사람의 아이들을 물론 이제 게시판에 무슨 하루에 3개만 쓰세요라는 제한이 생겨서 막 가족들의 아이들을 동원해가지고 누가 뭐 썼다 이런 개념으로 접근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많은 글을 그렇게 쓰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 다른 커뮤니티에도 올리고 같은 IP로 DC 인사이드 이런 데도 올리고 막 퍼오기도 하고 같은 걸로 도배하기도 하고 뭐 이랬다는 거잖아요.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 사람이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까지 열중해서 했을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땐 약간 그래도 몇 명의 조직적인 뭔가가 있어야지 그걸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렇죠. 이게 너무 중노동이야. 그렇죠. 네. 그리고 그걸 장기간 했는데 누가 그거를 아무리 예를 들면은 가족이라도 그렇게는 못한다. 그렇죠. 나의 배우자, 뭐 나의 뭐 아버지, 뭐 나의 한동훈의 명태균이 있다. 나의 사위 뭐. 근데 댓글팀 얘기를 또 처음에 누가 꺼냈냐? 장해찬 전 최고가 꺼냈잖아요. 처음에는 옛날도 아니죠. 지난번에 전당대 할 때입니까? 한동훈 댓글팀도 있었다. 내가 봤다. 내가 그리고 거기서 사실은 제가 비유하자면 법무부 장관 할 때 한동훈 댓글팀한테 내가 외주도 받아가지고 나도 거기서 뭘 했다 이런 얘기도 한 적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댓글팀인가 의심을 했거든요. 저도. 근데 지금 장해찬 전 최고가 하는 얘기를 보면은 사실은 가족인 걸로 거의 결론을 낸 거잖아요. 근데 오늘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한동훈 대표 사실 테러를 열어주는 것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게 진짜 댓글팀을 동원한 거면은 이거는 법대 졸업한 사람과 변호사가 있지 않습니까? 꼭 법으로 가야 됩니다. 그걸. 댓글팀 동원한 거면. 뭐 그쵸. 업무방해 이런 걸로 가야 되잖아요. 맞아요. 네. 이건 진짜로 드루킹으로 가야 돼요. 드루킹의 길로. 국민의힘의 업무를 방해한 거잖아요. 꼭 그렇게 가야 됩니다. 근데 가족이 한 거다. 그러면은 물론 하자면 할 수도 있지만 업무 방해로 가자면 뭐 갈 수도 있는 거지만 꼭 그래야 되나 뭐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거는 한동훈 대표가 사과를 한다든지 어떠한 정치적 제스처로 정서적으로 끝낼 수도 있는 사안처럼 되는 거잖아요. 꼭 법으로 안 따져도. 그런 길을 내가 열어줬다. 장해찬 전 최고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럼 요 시나리오는 뭐냐? 그러니까 1번 시나리오는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거. 네, 댓글팀이 돼가지고 한동훈 대표가 법적인 무슨 책임을 지는 길로 가는 거냐? 아니면 2번 시나리오로 가서 한동훈 개망신 그 지지층 내에서는 엄청 그게 또 손가락질할 얘기가 되겠지만 친윤 지지층은 저거 뭐 이러면서 이게 회복되지 않는 생채기로 가겠지만 그러나 어쨌든 개망신으로 끝날 수 있는 얘기가 되느냐? 요 두 가지 갈래길인데 지금 친윤들이 어쨌든 그래도 뭔가 남기기 위해서 가족 얘기로 지금 갖고 가는 측면은 분명히 있는 거다. 이런 느낌인 거죠 지금. 그러니까 친윤이 보기에는 한동훈 대표가 허수아비 대표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말씀하셨던 대로 그래, 네, 우리 가족이 했어. 아니면 내가 너무 부지런해가지고 뭐 그렇게 지적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한동훈 대표가 꼭 일이 없을 때 글이 올라왔더라. 네, 꼭 이 시간대를 보면 그날 회의 중간이었어. 근데 방에 있었어. 뭐 그럴 때더라 이런 지적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본인이 했든 가족이 했든 그거를 사과하면 말씀하셨던 대로 진짜 너무나 망신이잖아요. 망신이면 그 다음에 뭐 명태균 그 게이트가 더 커져. 뭐 김건희 여사 문제가 더 커져. 그렇다고 한들 한동훈 그쵸. 대표가 대통령에 대해서 안 되겠네 이제 특검합시다. 이런 말 어떻게 합니까 그쵸. 이제. 네, 네, 그래서 그쵸. 완전히 그냥 허수아비 되는 거예요. 그 의심을 저도 한 게 네. 이게 지난주에도 얘기한 것 같은데 지난주에 얘기했죠 아마? 안 했나? 하도 여러 군데서 떠들어갖고 하도 인기 스타여가지고. 인기 스타가 아니고 아니 했을 거예요. 네. 아니 지금 어딜 팬도 가나 아닌데 말을 많이 인기 스타가 하니까 아니야. 여기서도 했을 것이다. 뭐 어디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를 기억을 안 해가지고 네.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게 의혹 제기가 된 것 자체는 어떤 유튜브가 의혹 제기를 한 것 자체는 조금 됐다. 근데 한 일주일을 묵혀놓은 다음에 친윤들이 막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 시점이 이상하다. 왜냐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기자회견 그 폭망 기자회견을 하고 난 다음에 한동훈 대표가 그 폭망 기자회견에 대해서 왜 그렇게 합니까? 이렇게 하지 않고 분위기를 맞춰갔는데 기자회견 좋습니다. 그쵸. 제가 요구한 거를 들어주셨군요. 이러면서 맞춰가는데 그 분위기 좋아지려고 하는데 왜 갑자기 한동훈 너 이거 했어? 이거를 왜 꺼내냐? 근데 그 시점이 미묘하게 뭐랑 겹치냐면 민주당에서
특검 수정안 낼까요? 요거랑 겹친다. 그러면 제가 볼 땐 친윤 쪽에서 어떤 불안함을 갖고 있는 거냐면 특검 수정안 낼까요? 해갖고 지금 통과시킨 거잖아요. 근데 결국 한동훈 쪽에서 여기에 호응하는 거 아니야? 계속 분위기 안 좋아지면 우리는 분위기 안 좋아지게 할 건데 왜냐면 강기훈 씨라는 분이 대통령실에 있잖아요. 음주운전을 해갖고 벌금이 800만 원이 나온 분인데 음주운전을 하는데 어떻게 벌금이 800만 원이 나옵니까? 근데 이런 분인데 아직도 지금 이분의 거치가 결정이 안 된 거잖아요. 분명히 그만두게 한다고 그랬는데. 그랬죠. 예. 근데 이런 분위기 안 좋아지는 국면들이 앞으로도 있을 건데 그러면은 우리가 계속 버티고 이러면 처음엔 분위기 좋게 가져가자고 했을지 몰라도 분명히 한동훈은 삐질 건데 그러면은 결국은 특검의 문턱을 넘는 거니? 근데 못 넘을 걸 이러면서 꺼내든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가진 건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동훈 가족 개망신 이렇게 가면 넘겠느냐 그거 못 넘을 거 아니냐 이런 거 아니냐. 근데 지금 가족 문제로 끝내면 좋겠다 싶은 부분이 양쪽에서 다 조금 의사가 있어 보이는 게 아까 장해찬 전 최고 얘기도 했지만 조경태 의원이라는 분이 있잖아요. 네. 이분이 원래는 친한은 아니었는데 친나경원 뭐 이랬는데 나경원 캠프에서도 있고 그분은 그냥 친조지 그냥 본인을 위해서 이렇게 그래요? 그때 달라질 뿐이지. 그 이분이 이제 풍문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풍문하게. 풍문하죠. 네. 어느 순간 친한계 좌장 이렇게 역시 선수는 많고 봐야 돼요. 네, 선수가 많으니까 친한계 좌장 이래가지고 이제 막 있는데 이분이 어디 인터뷰에 나와서 갑자기 그러더라고요. 뭐 가족이 뭐 쓰면 안 됩니까? 그러니까 가족이 쓴데 이게 뭐 문제가 됩니까? 뭐 이렇게 얘기를 그러니까 가족은 썼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처럼 들리고 그리고 위법하지 않다라고 한동훈 대표가 오늘 치고 있죠. 그렇죠. 위법성이 없지 않냐. 그렇죠. 껌껌이 내가 다 설명해야 되냐? 그럴 문제는 아니지 않느냐. 욕을 썼냐 뭘 썼냐. 네. 뭐 이런 거죠. 그냥 말하자면. 그리고 친한계도 약간 그런 식으로 바람잡고 홍준표 시장이 가족들이 벌인 일에 대해서는 대표로 한 명만 책임지면 된다. 이게 지론이잖아요. 지난번에 네, 맞아요.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도 그렇게 얘기했고 그러니까 이번엔 똑같은 얘기를 또 한다. 결국 가족 중에 한 명 책임지고 끝내자 이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한동훈 대표면 결국 가족 중에 한 명 책임지라는 얘기는 그 진흥정 변호사나 아니면은 지금 고약한 소문들을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면 자식 중에 한 명이 책임지면 되는 거 아니냐. 왜냐면 뭐 그 중에는 뭐 촉법 소년도 있고 할 테니까 그런 식의 소문도 막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제가 한동훈 대표면 그거 너무하지 않습니까? 그건 그쵸. 아버지가 돼가지고 네. 내가 했다고 한다. 한동훈 대표가 그러니까 근데 약간 느낌을 누가 봐도 한동훈 대표가 했다고 하는 것 같진 않은데라는 느낌을 주면서 제가 했고요. 제가 짬 날 때마다 윤석열 대통령 욕하고 김건희 여사 게시판에 욕했습니다. 그렇게 어떻게 해. 뭔가 가족을 지키는 듯한 느낌으로 그렇게 말한다는 거죠. 사과드리고 저는 앞으로 정말 솔직하게 살겠습니다. 모든 거짓과 가식을 벗어 던지겠습니다. 하면서 모자를 딱 벗는 거죠. 모자를 벗어서 내려놓으면서 잘랐어 여기서. 자, 방송 끝날 때가 됐다는 얘기야. 이거. 솔직하게 그러네. 김민하 평론가 영향으로 요즘 그 어느 때보다 조중동을 자주 보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보면 깜이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그러니까 어쨌든 다음 대선 주자를 발굴해야 되고 0번이 지지율상 한동훈 대표인데 뭔가 지금 보여주는 모습이 뭐가 없다라고 하는 느낌을 흘리는 것 같아요. 그 조중동에서 글들을 보면 뭐 논설위원이 됐든 뭐가 됐든 이렇게 보면 그래서 한동훈 대표는 뭐 지금을 계속 뭐 넘기려면 뭔가 좀 보여주긴 해야 되지 안 그러면 뭐 그냥 손모대고 아니 근데 것 대통령 같아요. 지난번에 면담하고 그때부터 아마 그 전에도 그랬지만 옆에 이거 있잖아요. 요때부터 해가지고 하여튼 한동훈 대표가 이 다음 대선에서 유력한 대선 후보가 되려면 윤석열 대통령을 넘어서야 된다는 생각은 많이들 했잖아요. 지금은 넘어서기가 진짜 힘들어져 버렸어요. 네. 그래서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래 대선 후보로 나와도 윤의 후광이 잔뜩 있는 그쵸. 안 좋은 후광 있잖아요. 이미 더럽혀지고 사람들이 아무도 좋아하지 않는 그 후광을 잔뜩 얻고 우리가 뭐 한동훈 대표 걱정할 것까지는 아니지만 내 걱정해야 되는데 맞아, 지금. 맞아. 그래서 그럴 거다. 근데 또 그런 것도 있어요. 국민의힘에서 그럼 뭐 누구? 근데 팀 명태균. 그쵸. 명태균이 근데 지금 이 사태가 어디로 갈지 오세훈이냐 이준석이냐 어디로 갈지 모르잖아요. 근데 대선 후보로 나올 만한 사람들이 다 조금씩 상처를 입고 있어요. 지금 이 과정에서. 그쵸. 그러니까 말이죠. 네. 그 한동훈 대표한테 뭔가를 보여줘 그랬더니 지금 뭘 보여주고 있느냐? 나의 이재명 혼내주는 능력,
나의 그 이재명 그 염장 지르는 능력, 그러니까 그 이제 위증교사 재판 앞두고 있다. 그랬더니 법정 구속이 될 것이다. 예언을 딱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이제 법적 지식이 없잖아요. 법정 구속이 되는 겁니까? 위증교사에서? 위증교사 재판에서? 아니 그게 아니라 법정 구속은 이제 그 자리에서 바로 구속하는 게 그러니까요. 법정 구속이고. 그러니까. 그거는 판사 마음이고. 판사가 근데 판사가 하겠느냐 이거예요. 근데 그거 지금 또 하여튼 그 너무 얘기하면 복잡하고 어쨌든 위증교사가 이제 벌금형이 나올 수도 있고 징역형이 나올 수도 있는데 이제 그 보통 예를 들면 제가 잘못했습니다라고 반성하면 벌금형이 나오고 뭐 이렇게 될 텐데 이제 이거 무죄 주장하다가 유죄가 나왔을 경우에는 금고형이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니까 그 부분이 문제가 되는 거죠, 말하자면. 그러니까 아니 근데 이제 판결 자체로 들어가지 않아도 법정 구속을 시킬 수 있느냐의 문제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가 근거로 들은 거는 그런 얘기잖아요. 내가 법무부 장관 할 때 체포동의안 냈을 때 체포동의 내용에 위증교사 내용도 있어. 근데 그 체포동의안은 가결되었잖아. 그러니까는 이재명 대표를 구속하기 위한 이 별도의 체포동의안은 필요하지 않지. 그러니까 내 생각에 그 판결은 무조건 유죄가 나오고 징역형이 나올 것이고 징역형이 나오면 판사가 그 자리에서 법정 구속을 시키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야. 그렇기 때문에 법정 구속을 할 것이다. 이 논리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법적인 지식이 없는 제가 이렇게 사람들이 뭐라 그러나를 찾아보니까 소위 법조계의 의견입니다라고 하면서 보도된 걸로 찾아보니까 그렇게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법조계 인사가 있는가 하면 또 한쪽에서는 아니 그게 그 당시에 체포동의안 처리는 뭐 체포영장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법정 구속을 시킨다의 의미는 어쨌든 이게 일종의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거랑 비슷한 거 아니냐. 그러면은 이게 서로 성격이 다른 것이기도 하거니와 그리고 이게 결과적으로 이제 이게 되느냐 마느냐의 문제에 논란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현재 국회의원이니까 법정에서 바로 법정 구속이 되는 거냐 아니냐에 논란이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논란이 있는 사안을 판사가 굳이 여기서 그거를 하겠느냐 이런 의견이 있고 다양하더라고요. 그쵸. 아니 그 회기가 끝나면 맞아요. 그냥 구속하면 되는데 회기 중인 상황에서 별도 동의안이 필요하냐 없냐는 얘기인데 어쨌든 뭐 선례가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말이에요. 뭐 하여튼 의견이 많더라고요. 근데 요렇게 의견이 분분한 걸 굳이 법에 대해서라면은 서울대 법대를 나와가지고 누구에게도 나는 지지하나라고 생각하는 한동훈 대표는 페이스북에다가 법정 구속이라고 막 쓰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는 누구 뭐라고 쓰는 겁니까 결국 나의 능력이다 이게. 보수 지지자 여러분 잘 보십시오. 누구보다도 화끈하게 이 민주당을 상대하고 누구보다도 화끈하게 이재명 대표 곤란하게 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나 한동훈입니다. 이렇게 사실 그게 유죄가 나오더라도 집유가 나오겠지. 그 법정 구속이 될 거 말 거 사실 생각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아무도 생각 안 하고 있는 건데 혼자 지금 약간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기분이 좋아요. 기분이 좋아서 그냥 막 저는 좀 오버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게 말씀하셨던 대로 논란이 많잖아요. 그리고 그때는 21대 국회였고 지금 22대 국회고 그 다음에 체포동의안 가결됐지만 그렇게 해서 청구한 구속영장은 그때 기각됐어요. 예. 그래서 뭐 따져볼 게 많은데 그리고 근데 무턱대고 일단 법정 구속. 그러니까 법정 구속 좀 시켰으면 좋겠어. 나 지금 지난번 1심 때 기분 좋았는데 1심 그 공직선거법 보고 결과 보고 기분 좋았는데 이번에는 법정 구속 가자 이러는 거로 저는 보여요.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방금 한 말 중에 그냥 법정 구속 시켰으면 좋겠어를 따가지고 편집을 악의적으로 하면 이제 반명의 선봉장이 강상구를 딱 설 수가 있네. 대안으로 나서는 겁니까? 아니야. 이 부분 잘라야겠다. 죽는 겁니까? 자, 아무튼 그러니까 괜찮아 이제 자기 뭐 법치 얘기하고 막 맨날 법률 전문가 얘기하는데 그런 상황이 되잖아요. 정신을 못 차려. 네. 정신을 못 차리고 막 말해. 경험담인가요? 그건 아니야. 제가 정신을 못 차리면 막 말하느냐. 과거의 경험인가? 그렇죠. 오늘 이제 방송 분량은 충분히 나왔고 이제 할 만큼 했다 이건가요? 네, 왜냐면 힘들어요 우리 지금. 노동 조건 악화야. 시계를 막 보시네요. 네, 그래서 더 이상 하면 안 되고요. 직장갑질 119 신고할 수 있잖아. 그렇죠. 신고 대상은 이제 김준우 변호사인 거죠. 그쵸. 우리는 아니고. 우리 아니지. 근데 이제 직장이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뭐 변호사 전공 나오네. 모르겠어요. 야, 원래 팜하니가 근로자가 아니라며. 원래 이런 변호사가 제일 악질이야.
진보의 민낯 나오네 이거. 어. 진보 우수 변호사. 내가 사장이 아니에요. 내가 직접적으로 업무지시를 하지 않아요. 용산에서 물러날 사람은 진짜 지금, 사장 나와라. 윤석열이랑 뱅인데 지금 미니집만 그만두고 말이야. 하여튼 우리 또 이게 모르시죠? 거기도 용산이구나. 네, 그렇죠. 그러네. 그러니까 용산이 지금 문제가 많아. 용산 구민으로서 무한한 책임감을 느끼면서 오늘 방송 급히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요즘 진행만 하시다가 간만에 길게 이렇게 분량 제한 없는 패널로 나오시니까 어떠세요? 귀가 아파요. 다음에 혹시 제가 여기 나올 일이 있으면 저 여기 앉혀주시거나 제가 약간 굉장히 이성적이고도 재밌게 잘할 수 있을 것 같다. 네. 저도 그래서 고민했는데 제작진에서 네. 장유서라고 손님 모시고 뭐 하여튼 가운데 앉으셔야 가운데 앉는 게 맞다 이래가지고 손님이라서 가운데 앉은 겁니까? 장이라서 장유 두 개다. 뭐. 그래서 어쨌든 소감을 다음에 나오면 잘하겠다. 다음에 또 부르게요? 모르겠어. 네. 조회수 나오는 거 안 봐서. 되겠어. 뭐 혹시 나오게 되면 뭐. 다음에 또 오셔야죠. 네. 다음에는 뭐. 제가 김민하 평론가한테 잘 적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프레션 TV에서 매주 보는데 다르더라고. 지금 해보니까. 여기랑 달라요? 네, 달라요. 여기가 그때는 제가 이제 묻는 말에만 답해야 되고 묻고 대답하다가 말이 길면 그래도 좀 이렇게 자르려고 시도도 하고 그런데 옆 패널이 다른 패널 말을 자를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계속 이러고 듣고 있어. 야 이게 와. 저는 자제 많이 한 겁니다. 자제한 겁니까? 엄청 저를 위해서? 맞아요. 감사합니다. 항상 이렇게 배려심이 높은 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맞아요. 어쨌든 너무나 감사드리고 김민하 평론가와 적응 안 되는 강상구 뭐 적응 안 되더라고. 함께 오늘 야망 이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감사합니다. 주도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많이 부탁하고요. 조금씩 조회수가 올라가고 있는데 이번 주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살아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